지난 10년 사이에 일세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인류가 자연에 맞먹는 거대한 지질학적 힘이 되어 지구 시스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인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일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바로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커다란 지질학적 특징은 수소폭탄 폭발로 인한 잔여물입니다. 먼 훗날 지구의 지층을 조사해보면 20세기 중반에 인류가 어마어마한 폭발물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인간은 한편으로 핵 공포 속에 살아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미명하에 엄청난 수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스리마일에서 시작해서 체르노빌을 지나 후쿠시마로 이어지는 대참사를 낳았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대참사 이후 우리는 더 이상 핵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러한 인식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앞을 다투어 각국이 탈핵 프로세스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한국도 겉으로는 그 대열에서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말 언제쯤 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반핵운동가 이경자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위기로 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듯 보이지만 탈핵이 중요한 아젠다인데 얼마 전에 이 관련해서 오체 투지를 하셨죠? 네. 뭐 직접적인 쟁점이 뭐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2월 4일부터 5주간 이제 전국의 핵발전소 지역을 오체 투지로 돌면서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네. 전국에 핵발전소가 지금 몇 개입니까? 24개. 24개. 전국에 이제 4개 지역의 핵발전소 지역이 있고요. 그 지역을 돌면서 오체 투지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올해 원자력 진흥법을 폐기할 것과 그다음에 21대 국회가 탈핵 국회가 되어서 제대로 된 탈핵 로드맵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고요. 근데 이제 2월 4일날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그날 굉장히 추웠습니다.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까마득하네요. 네. 2월달. 엄청 추웠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되는 시점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2월 중순이 지나면서 코로나가 좀 심각해지는 단계가 됐고 핵발전소 지역에서도 좀 부담스러워 하셨기 때문에 3개 지역부터는 이제 4월과 5월로 이제 나누어서 진행해서 이제 5월 25일 날 경주 월성 핵발전소 앞에서 마치는 것으로 일정을 끝내게 됐습니다. 제가 앞에 소개할 때 오랫동안 탈핵 운동을 해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그 2018년 2월에 모형 핵깡통 여기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네. 이건가요? 네. 이걸 관공서에 네. 어디에 보냈습니까? 택배로 보냈다고 그랬는데 어디를 보내셨어요? 네, 이제 저희가 이걸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1,000원에 살 수 있는 이게 여기에 뭐 메시지를 직접 쓰기도 하고 책을 인용하기도 해서 담아서 이제 저희가 이게 200리터짜리 핵폐기물 드럼통이 있습니다. 예. 커다란 드럼통에 이제 모형으로 여기에 이제 보관된 것이 핵폐기물이고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고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부, 부처하고 그다음에 언론사, 그다음에 원하는 시민들 공개 모집해서 그렇게 발송을 한 거였습니다. 몇 개나 만드셨어요? 영광하고 대전 2번 보낸 다음에 이제 큰 소동이 났기 때문에 중지를 했고요. 저희는 그래서 80개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재판 받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끝나고 그래서 이른바 유죄 판결 받은 네, 걸로 유죄 되어 판결을 있는데 받았습니다. 그 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2018년도 3.11 후쿠시마 그 참사 주기를 맞아서 그 전에는 행사 당일만 모여가지고 이제 행진을 하거나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보자. 사전에 좀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해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2월경부터 이 영광하고 그다음에 경주, 대전 이런 지역에서 이 모형 핵깡통을 그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고 보내는 작업을 이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3월 11일 날 이제 광화문 광장에 모두 받은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대규모 퍼포먼스를 한다 이런 기획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영광에서 2월 18일 날 먼저 발송을 했고요. 정부 부처에 주요한 부처에 발송을 했는데 그때 몇 군데 정부 부처에서 이제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실제 방사성 폐기물이다, 위험 물질이다, 소방서, 군인
뭐 공무원들이 동원이 돼서 약간 소동이 있었고요. 업무가 중단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퍼포먼스의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3일 뒤에 대전에서 2차 발송을 했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됐기 때문에 이 취지가 더 잘 전달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보낸 것이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서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제주도 선박이 멈추고 그 선박에 대한 전원, 조사, 방사능 조사를 하면서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도 본의 아니게 이제 서너 시간씩 갇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된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협박 뭐 이런 것으로 고소를 당하게 됐죠. 고소를 당하게 됐고 1년 동안에 이제 1심, 2심, 대법원까지 거쳐서 결국은 형이 확정이 되었고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받게 되었습니다. 3명이 같이 전술 평가는 좀 해봐야겠네요. 효과가 있었지만 부작용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적지 않았네. 좀 생각 못했던 것이 택배 겉에다가 모형인이라는 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원래 돈 같은 경우는 견본 이렇게 써붙였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했고 설마 이거 가지고 군대가 동원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군대가 동원이 됐고 방사능 탐지기가 나왔고 그래서 뭐 지역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공무원들이 실제로 업무가 마비되었다. 그 사회적 비용을 당신들이 책임져야 한다. 협박의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이 돼서 그 지점은 무죄가 됐지만 협박은 안 했죠. 네,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책임져라.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굉장히 적잡하네요. 사회봉사를 하셔야겠네요. 네,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다 밀려서 언제가 될지 잘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 고생하시고요. 저도 시작할 때 이제 탈핵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네.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반핵운동이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언제부턴가 탈핵이란 말이 들어왔어요. 그 탈핵과 반핵의 뭐 차이라고 할까요? 뭐 그냥 말뜻의 차이가 아니라 이제 뭐 맥락이나 뭐 겨냥하는 바가 좀 다른 건지 아니면 섞어 써도 되는 건지 그거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오랫동안 탈핵 운동을 해왔다라고 소개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탈핵 운동을 오래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5년 정도여서 입문 단계라고 이제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반핵 운동은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이후로 그 핵폐기장 반대 투쟁으로 굉장히 격렬하게 진행된 당시에는 반핵이라는 용어가 아주 공공연하게 일반화되었었는데 2011년도 후쿠시마 핵참사 이후로 탈핵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핵발전 이후 그러면 핵발전을 멈춘 이후에는 무엇이 어떤 세상이 그런 이제 긍정적인 어떤 이후의 세계를 같이 고민하고 이 세계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런 힘으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는 핵없는 세상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대중적 확산을 위해서 탈핵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탈핵이라는 용어가 쓰여지면서 사실상 핵발전과 핵무기가 같은 것이고 세상이 같았다는 이 문제의식은 상당히 사라졌다 혹은 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네. 80년대 초반에 생각해 보면 네. 그 스리마일 섬 이후에 그 독일의 반핵 운동은 퍼싱2 미사일 배치라든지 그래서 핵무기하고 같이 다 연동이 돼 그래서 뭐 있었는데 반전 반핵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질 수 없는 어떤 구호이자 이해였는데 탈핵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는 핵발전소 문제, 핵발전과 관련한 어떤 이슈들 이런 것으로만 좀 이해가 되는 지점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그 지점이 하나의 또다시 제기해야 될 의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랑 그다음에 이제 주로 그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반핵이라는 용어가 핵발전과 핵무기가 같은 뿌리이고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저는 반핵이라는 용어를 다시 복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탈핵을 공약으로 내걸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집권한 이후로는 탈핵이라는 용어가 어느 날 탈원전으로 후퇴했고요. 지금 탈원전이라는 표현도 거의 쓰지 않은 채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용어로 대체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상 탈핵 공약이 저희가 볼 때는 파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전히 핵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주장, 경제적인 이해관계
이것과 정면 승부를 하지 못한다는 것의 반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면서 핵의 문제를 혹은 핵발전의 문제를 정치와 법의 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 혹은 그것으로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핵 문제는 너무나 거대한 이 사안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대중이나 혹은 국민적 공감이나 힘을 받지 않고는 어떤 정치 세력도 어떤 법도 어떤 제도도 힘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반핵이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유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탈핵이라는 말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자면 네. 이른바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과거에 1980년대에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전망은 아니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기후 위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되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면 또 탈핵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너지 전환에서 핵이 이제 쏙 빠져 있는 그런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근데 탈핵을 다시 좀 살려내면 에너지 전환과 묶으면 얘기는 좀 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는 남네요. 핵무기의 문제. 네, 여전히 남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에서 이게 뭔가 기존의 방식,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 문제를 접근할 때도 저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탈핵이라고 쓰든 반핵이라고 표현하든 핵발전 넘어 혹은 핵무기 너머의 세상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과 구조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누구는 이제 그것을 문명의 전환이다. 새로운 문명을 구축하는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에너지 중독 사회라고 하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는데 에너지 전환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핵발전을 대신하는 어떤 동일한 양의 태양광이나 풍력이면 충분히 써도 문제가 없다는 듯한 이미지를 여전히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뭔가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도약 내지는 이 반성적 성찰을 통한 설계 이런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지구 온난화만이 문제라면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면 되지만 네. 이 생태 위기라고 하는 게 네. 거기에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명의 전환 기본적으로 줄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놀라울 정도로 이제 에너지 중독 사회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편의점의 개수가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잉 생산된 핵발전소에서 생산돼서 버려지게 되는 전력을 여러 가지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구조화됐기 때문에 계속 전기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에너지 전환이라는 혹은 그린 뉴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이것이 너무나 많이 소비되고 있고 너무나 자연을 많이 파괴하고 있고 우리의 삶도 극단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자꾸 은폐시키게 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에너지 전환이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크게 에너지만 전환하면 네. 우리의 삶이 크게 바뀌지 지속 않고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것처럼 이 편리함을 예. 별로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요. 결국 그렇지 않죠. 그럴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 얘기는 좀 뒤에 가서 더 여쭤보기로 하고 근데 2015년부터 그럼 지금까지 네. 주로 어떤 일들을 중심으로 해보셨어요? 핵발전소를 반대하거나 혹은 핵무기를 반대하는 운동을 할 때 결국 남는 문제는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핵발전소를 더 짓느냐 안 짓느냐 노후 핵발전소를 빨리 멈추느냐 어떻게 뭐 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핵쓰레기 혹은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한간에서는 이론적으로 100만 년 이상 인간 세계에서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술은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그다음에 잦은 지진이나 기후 이상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자연적인 상황이나 전쟁과 같은 인위적인 조건에 의해서도 그 처분장이 그렇게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달에 보내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주선에 띄워서 우주로 폐기하자, 해양으로 보내자, 사막 한가운데 묻자, 혹은 몽골 같은 나라에다 보내자, 심지어 북한에도 핵폐기물을 보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실험과 주장이 시도됐지만 다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온 지구가 다
방사능이 오염될 수 있는 그러면 문제밖에 안 그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네. 핵발전소를 그 지지하는 네. 입장에서는 네. 그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어, 자기들도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위험하다는 걸 모르진 않는 거 아니에요. 모르진 않지만 일단 핵이라고 하는 것이 관리나 통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연구를 더 한다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아직은 아니지만 네, 아직은 아니지만 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구리 원통형에 넣어서 핵폐기물을 지하 깊숙이 500m 이하 500m. 안반에 굉장히 단단한 안반에 보관하는 것이 현재 가장 많이 확인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네, 핀란드 정도가 한국은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아예. 한국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의 문제는 뭐냐면 그 구리라고 하는 이게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굉장히 검토가 안 되고 있고 대체로 뭐 콘크리트 같은 걸 아니 이용해서 나중에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어떻게 처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안반이 그 정도로 단단한 국가가 있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가 좁고 그다음에 안반도 굉장히 약하고 지진도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는 이 심층 처분도 못할 가능성이 매우 그걸 높습니다. 이제 심층 처분이라고 네, 하는군요. 심층 처분이라고 하고 아니면 사막 위에 그냥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에 저장하는 거. 그건 체르노빌 방식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묻어버 콘크리트로 그냥 쌓아버리는. 그렇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나라로 보내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비용 때문에 안 되나? 비용뿐만 아니라 그 로켓을 발사했을 때 그 과정에서 사고라도 나면요. 과정이 또 문제구나. 그렇죠. 간다는 보장이 없구나. 네, 그렇죠. 그 실패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온 지구에 다 퍼지면 그걸 누가 감당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프랑스에서 그 고준위 핵폐기물 다른 나라 것도 배에다 실어 와서 재처리를 해줘서 다시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왔다 갔다 하는. 네, 그 지나가는 나라 국가들에서 난리가 난 거죠. 우리나라 배를 지나가다가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사실상 안 된 방법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은 자국 내 폐기물은 자국에서 해결한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원칙이 됐고요.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가 중요하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월성에 폐기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건식 핵폐기장이 있고 최근에 맥스터라고 하는 건식 저장 시설을 추가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소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월성 핵발전소는 거대한 방패장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왜냐하면 그것을 안전하게 옮길 기술이나 차량이나 용기 개발이 우리나라는 충분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콘크리트로 싸는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뭐 저도 참 대책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그런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거 정도는 그러니까 그런 일단 거고 버티는 거 말고는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당장은 핵폐기물의 양을 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있는 거 처리하는 방법은 그렇죠. 당장 기술적으로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다. 지금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 않는 거, 거. 그다음에 지금 보관 상태를 최대한 안전하게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놀랍게도 문제는 그 고준위 핵폐기물이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나 처분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것을 그냥 사용 해결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길동인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 고준위 핵폐기물이 실존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구 처분할지 재처리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처리를 염두에 두면 사용 해결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의도적으로 고준위 그러니까 재활용 쓰레기장으로 보내야 되는지 뭐 매립지를 보내야 되는지가 그렇죠. 결정이 안 돼 있는 붕 그렇죠. 떠 있는. 네. 그래서 이것부터 해야 돼요. 사실은 이미 나와 있는 고준위 폐기물을 뭐라고 부를 거냐. 이 얘기는 곧 어떤 처분 방식을 택할 거 아니야. 이걸 먼저 확정하는 게 중요한 문제죠. 뭐 문재인 정부의 그 공약이 탈핵이었다가 슬슬 사라지는 네. 이야기 말씀해 주셨는데 탈핵의 전망이 어떤 겁니까? 매우 비극적이죠. 저희가 이제 원자력진흥법 폐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원자력진흥법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최근까지 작동했다는 사실을 저희도 몰랐습니다. 근데 작년에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열렸고요. 원자력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력의 생산과 개발 진흥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1호로 폐기해야 될 법안이었죠. 근데 그거 대신에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라고 하는 사실상 예정된 네, 그거를 그냥 행사를 한번 한 거죠. 그것으로 끝나버렸고 그다음에 최근에 월성 1호기도 영구 정지 결정을 했는데 다시 경제성의 논리로 이 핵 진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거 다시 가동할 수 있다. 충분히 다 수리해가지고 새 것으로 만들었는데 왜 멈추냐.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만큼 문재인 정부가 탈핵에 대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이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볼 때는 원래 탈핵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없었다가 네, 그래서 그냥 없었는데 간판만 내걸었다가 네, 그때 걷어들인 거다. 네, 다 누구나 예를 들면 신고리 5, 6호기 신규핵발전소 안 짓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나왔던 주요한 대부분의 후보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한 거니까 뭐. 그리고 그때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행이기도 했죠. 그렇죠. 핵발전소는 장기적으로는 사양산업입니다. 빨리 전환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세계적으로 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유행 따라.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인 근데 그 본심은 그게 아니다. 그렇죠. 혹은 현재 문재인 정부는 2083년도에 가서야 완전히 핵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거예요. 저도 그 계획 보고 황당무계하네. 네, 그래서 60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거죠. 그 계획이라고 하면 최소한 10년, 20년 이 정도는 돼야 계획이지. 그렇죠. 5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느냐. 60년이니까. 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는 직후에 뭐 에너지 전환 문제라든지와 관련해서 저는 속도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지만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가는 건가. 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방향으로 가니까 더 강하게.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일단 방향부터가 방향을 상실하거나 혹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탈핵으로 가려면 그 이전에 핵 진흥을 기반으로 했던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생각을 충분히 못했는데 탈핵 로드맵을 내시오라고만 얘기했지 그 이전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굳어져 왔던 이 핵 진흥을 기반으로 했던 여러 가지 이 우리 구조적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새로운 로드맵을 짤 것이며 그 추동력은 어디에서 가져올 것이냐가 사실 저희와 같이 운동 진영에서 고민했어야 될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지나치게 의존했거나 혹은 시간을 줘야 된다는 논리 있잖아요. 탄핵 진영하고 싸우려면 문재인 정부가 더 힘있게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는 사실 문정부 들어서 노동운동 진영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이 왜곡된 방식의 공론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 문정부의 탈핵의 의지를 확인하고 강력하게 밀어주는 대중운동의 힘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이 중요한 이 문제를 잊어버리게 하는 이런 요소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 저는 탈핵 진영 혹은 반핵 운동 진영이 거의 붕괴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21대를 탈핵 국회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는 일부 이제 탈핵 운동을 같이 했던 분들이 국회로 진출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 정치의 영역에서 혹은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저는 이 탈핵에 대한 이 의지 혹은 방향 이런 것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것으로 이 문제가 다 수렴될 수 없다. 그 뭐 이 장면에서 어쨌든 마지막 질문 좀 해보죠. 뭐 지금까지도 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반핵 운동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쨌든 요게 중요한 문제네요. 물론 이제 코로나 정국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기존의 사회운동이라든지 정치적 의제들이 다 재편되거나 새롭게 뭐 가다듬어져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어렵죠. 세상은 점점 이 문제로부터 핵의 문제로부터 멀어지고 있거나 혹은 잊혀진 의제가 된 거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약한 국가로 살아남으려면 핵은 뭐 자위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비등하고 정부는 탈핵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고 이것을 반대하는 운동 진영은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은 코로나 이후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심이 멀어진 이 조건에서 어떻게 다시 할 거냐 저도 답은 없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핵 문제의 가장 근본적이고 우리가 치열하게 직면해야 되는 문제는 고준 핵폐기물 문제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요.
첫 번째 시작은 고준위 핵 폐기물에 대한 존재, 현재 상태, 이 문제를 대하는 각국의 여러 가지 방안, 이것을 정부가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사용해결료 재검토 준비단을 통해서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설픈 방식으로 현 정부 안에서 뭔가 답을 내고 결론을 무리하게 끌어내려고 하는 시도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런 방법 또는 방안, 이거 누구도 만들 수 없지만, 마련할 수 없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의 대가가 이런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같이 감당하고 같이 안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와 정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핵 문제는 절대로 인간이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는 인식이 제일 중요한 출발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전후로 해서 뭔가 기존의 사회운동이 이제 새롭게 새롭게 가다듬어야 되는 뭐 이런 시기인 것 같고, 뭐 반행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오늘 어쨌든 무엇보다도 그 고준위 폐기물이라는 것이 그 반행운동의 어쨌든 중요한 지점이다. 그리고 핵무기하고 핵발전소는 분리할 수 없는 어떤 문제고, 그 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뭐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 이런 넓은 의미에서의 뭐 생태적 인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